그런 편견이 많아요. 이제 그런 뭐 프랑스가 됐건 뭐 아프리카 후진국이 됐건 뭐 동남아 후진국이 됐건 이런 나라들은 뭐 기업가 정신도 없고 게을러 가지고 못 산다 하는데, 사실 보면은 첫째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뭐 뭔가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건데, 그런 걸로 하면 후진국이 훨씬 더 많죠. 뭐 후진국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가볼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 옛날 한국으로도 기억하죠. 길에 나가면은 얼마나 노점상이 많아요. 그게 다 1인 기업이거든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지금도 후진국에 많이 있지만, 미국 대사관 비자 받으려면 줄 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후진국들이 엄청나게 기업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들은 뭐 높은 나라가 뭐 20 몇 프로, 보통 뭐 한 10% 부근이거든요.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10%도 안 되고. 그런가 하면 후진국들은 평균 5, 60%, 높은 나라는 80%, 90%까지 자영업인 나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기업가라는 거를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사실은 후진국의 기업가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80년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제 뭐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걸 미소, 작을 미자 작을 소자 써가지고 미소금융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참 그 재치 있게 한 번역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기업가적 정신이 있고 의욕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액수지만 그 종잣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 그거를 빌려줘서 예를 들어 뭐 닭을 사가지고 닭을 키워서 뭐 계란을 팔게 한다던가, 또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그거를 이제 창시한 걸로, 사실 그 사람 혼자 만든 건 아닌데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예, 유누스 박사, 그 이제 2006년인가요? 5년인가 그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 공헌한 걸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이런 데 세워가지고 한창 이제 성공할 때 또 하나 했던 게,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휴대전화를 사게 해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시골 이런 데 전화가 없으니까 그 전화 가진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통화료를 내고 전화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는 그 돈을 해가지고 전화값을 갚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조금만 돈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준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게 이제 그 인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게 기업가 정신이 없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거를 성취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 미소금융 운동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런 식의 1인 기업을 해가지고는 생산성이란 게 향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휴대전화라는 걸 갖고 결국 돈 버는 거는 뭐예요? 삼성이나 노키아 같이 그거를 디자인을 하고 계속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결국 돈 버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화 사가지고 빌려주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못 벌거든요. 순식간은 벌었죠. 처음에 그거 시작했을 때 방글라데시 1인당 국민소득이 350불일 때, 그 전화 이제 그 유누스 박사가 시작한 그라민 은행이라는 거기에서 돈 빌려가지고 전화 빌려주고 하던 아줌마들이 평균 1년 소득이 한 1000불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한 3배쯤 번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게 성공한다 하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전화를 그거 한 겁니다. 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방글라데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450불이 됐는데, 전화 빌려주는 아줌마들의 1년 소득이 100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글아글 모여 있는데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시켜봤자 결국 다 똑같은 거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지사산이 안 맞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술 발전이라는 것, 제도 발전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헨리 포드니 뭐 앤드류 카네기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무슨 빌 게이츠니 스티브 잡스니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그 기업가라는 게 다 그런 개인이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사실 지난 최소한 한 1920, 30년대부터는 기업가 활동이라는 게 기업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940년대 그 기업가 이론으로 유명한 슌페터가 책을 쓰면서 점점 기업들이 커지고 전문화돼 가면서 옛날 같은 기업가는 이제 점점 없어질 거고, 그런 어떤 기업 활동이 관료화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서서히 쇠락을 해서 결국 사회주의가 될 거다. 사실 슌페터는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그런 개인 기업가라는 거는 없어지고 기업이 관료화되면은 그거는 결국 사회주의로 간다.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업가 활동의 어떤 집단화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